주문한 적 없는 택배가 왔습니다. 25만 개. 보낸 사람은 베이징, 받는 사람은 한국. 한국은 주문한 적이 없습니다. 일본이 막혔습니다. 2025년 말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발언을 하자 중국은 폭발했습니다. 일본행 단체 관광 금지, 항공편 절반 삭제, 나가사키 앞바다에서 어선 납포, 왕이 외교부장의 공개 경고. 매년 일본으로 쏟아지던 수백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하루아침에 갈 곳을 잃었습니다. 가깝고 비자 쉽고 원화가 약해서 뭘 사든 싼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일본이 수치 거부한 택배가 한국으로 돌아온 겁니다. 평소 한철에 10만에서 11만 명 오던 중국인 관광객이 2026년 춘절에는 25만 명, 2배가 넘습니다. 이걸 두고 네 쪽의 표정이 전부 다릅니다. 관광업계는 잔치입니다. 제주 그랜드 하얏트 1600실 중 1590실 매진, 카지노 관련주는 하루 만에 8% 급등, 파라다이스는 한 달 새 22% 올랐습니다. 면세점은 환영 현수막을 걸었고 명동에는 중국어 안내판이 다시 깔렸습니다. 코로나 이후 최대 특수, 춘절 9일간 예상 소비액만 4,700억 원, 서울 아파트 30평 기준으로 550채 값이 9일 만에 풀린다는 계산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를 갈고 있습니다. 피오리서치 조사에서 10명 중 8명이 중국에 부정적, 중앙일보가 물었더니 10명 중 6명이 중국인의 국민성과 행동을 꼽았습니다. 수치가 아니라 체감입니다. 명동은 캐리어에 막혀 자기 집 앞 편의점을 못 가고, 제주는 하루에 관광객 10만 명이 쏟아지는데 쓰레기통이 100개도 안 됩니다. 경복궁에서는 경비원이 중국인 관광객에게 폭행당하고 가해자는 그대로 출국해버렸습니다. 커뮤니티에 제발 좀 오지 마라가 올라오는 나라에 25만 명이 배달된 겁니다. 그리고 일본, 야후 재팬 댓글창은 이렇습니다. 받아줘서 고맙다. 호텔비 정상가로 내려갔다. 교토가 조용해져서 지금이 기회다. 한국 불쌍해. 자기들이 거부한 택배를 한국이 뜯고 있는 걸 보면서 안도하고 비웃고 즐기고 있습니다. 업계는 환영, 국민은 분노, 일본은 조롱. 근데 이걸 결정한 건 셋 다 아닙니다. 배달 버튼을 누른 건 베이징입니다. 중국에는 ADS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승인된 목적지 지위. 쉽게 말하면 중국 정부가 허락한 나라에만 단체 관광을 보내는 구조입니다. 1995년에 만들어져서 지금 146개국이 이 협정 안에 있고 한국은 1998년에 들어갔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배달 앱은 베이징에 있고 배달지만 바뀝니다. 어느 나라에 몇 명을 보낼지, 언제 끊을지 전부 베이징이 정합니다. 여행사가 자율적으로 모객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승인한 여행사만 정부가 허락한 나라로 정부가 정한 규모만큼 보내는 겁니다. 관광이 아니라 배치입니다. 이게 얼마나 잔인한지 팔라우가 증명합니다.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팔라우는 대만과 외교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중국이 단체 관광을 끊었습니다. 2015년 10만 명이던 중국인 관광객이 2020년 3,300명, 96% 증발. 10명 오던 가게에서 사실상 전원이 사라진 겁니다. 호텔은 텅 비고 여행사는 줄줄이 문을 닫았고 크루즈선은 멈췄습니다. GDP의 절반 가까이를 관광에 의존하던 나라가 배달 한번 끊겼을 뿐인데 경제가 통째로 흔들렸습니다. 팔라우가 뭘 잘못한 게 아닙니다. 대만과 친하다는 이유 하나, 그게 전부입니다. 팔라우는 인구 2만 명짜리 작은 나라니까 그렇다고요? 그 논리라면 관광 매출의 70% 이상을 중국인에게 의존하는 나라는 크기와 상관없이 같은 처지입니다. 근데 한국도 이미 당한 적이 있습니다. 2016년 사드를 배치하자 중국은 한국이란 주소를 통째로 삭제해버렸습니다. 한한령, 중국인 관광객 806만 명이 416만으로 반토막. TV 수출 매출은 70% 넘게 증발했고 한국 드라마가 중국에서 한 달에 8편씩 팔리던 게 제로가 됐습니다. 롯데는 중국 내 매장 99%가 영업 정지를 당하고 결국 철수. 게임 판호 발급은 지금까지도 완전히 안 풀렸습니다. KDB 미래전략연구소 추산 연간 피해 22조 원, 국방 예산 60조 원의 3분의 1이 1년 만에 날아간 겁니다. 공식적인 제재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법도, 성명서도 통보도 없이 그냥 조용히 배달이 끊긴 거였습니다. 그 트라우마를 겪고 10년 바뀐 게 있을까요? 면세점 매출의 73.4%가 여전히 중국인입니다. 계산대 10개 중 7개가 중국인 전용인 구조. 1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25만 명이 왔으니 최소한 돈이라도 제대로 도느냐? 여기서 더 씁쓸해집니다. 코로나 전 중국인 1인당 면세점 구매액은 약 48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문자 수 자체가 코로나 전의 절반도 안 되고
오는 사람마저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면세점 외국인 매출은 전년 대비 3% 이상 빠졌고 한때 면세점 매출의 73%를 차지하던 중국인 소비가 증발하고 있는 겁니다. 1.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 경제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부동산 위기, 소비 위축, 2025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0.2%로 사실상 디플레이션, 지갑이 얇아진 겁니다. 명품 대신 올리브영에서 마스크팩을 사고 다이소에서 기념품을 삽니다. 올리브영 중국인 결제액이 1년 만에 2배로 뛰었다고 뉴스가 나오지만 1인당 결제 단가는 몇만 원, 뭐가 남을까요? 면세점 매출은 코로나 전 24.9조에서 15조로 주저앉았고 루이비통과 에르메스는 이미 한국 면세점에서 빠졌습니다. 삼성조차 면세점 사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대기업도 못 버티는 구조입니다. 사람은 2배인데 면세점은 적자, 예전의 큰 손은 사라지고 박리담에도 안 되는 소비자 25만 명이 배달된 겁니다. 진짜 문제는 그 몇만 원마저 한국에 안 남는다는 데 있습니다. 결제 수단부터 다릅니다. 알리페이, 위챗페이, 수수료가 중국 결제 기업으로 빠집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단체 관광의 구조를 뜯어보면 중국 여행사가 모객하고 중국 자본이 운영하는 호텔에 묵고 중국인 가이드가 안내하고 중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항공부터 숙박, 식사, 쇼핑까지 하나의 파이프라인. 주인은 중국 자본입니다. 크루즈로 오는 관광객은 더합니다. 10만 톤짜리 배에서 내려서 면세점 한 곳 찍고 6시간 만에 다시 탑니다. 지역 식당, 택시기사한테는 단 한 푼도 안 떨어집니다. 돈이 한국 땅을 밟긴 하는데 한 바퀴 돌면 다시 중국으로 빠져나갑니다. 관광공사는 올해 방한 외국인 2천만 명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숫자는 채워지겠죠. 근데 그 숫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아무도 안 봅니다. 25만 명이 지나간 자리에 한국이 얻는 건 4,700억 원이라는 기대 숫자가 아니라 쓰레기와 소음과 민원과 혐중 감정의 증폭입니다. 그리고 이 배달은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지난해 9월 정부가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열었습니다. 3인 이상이면 비자 없이 15일 체류. 올해 6월까지 한시적이라지만 연장 논의가 이미 나오고 있고 중국 쪽도 한국인 대상 30일 무비자를 2026년 말까지 늘렸습니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 100만 명이 추가되면 관광 수입이 2조 6,500억 원 늘고 GDP가 0.08%포인트 올라갑니다. 숫자만 보면 반가운 소식이지만 그 0.08%포인트를 위해 거리를 내주고 감정을 갈아넣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택배 수준이지만 이 문이 계속 열리면 컨테이너가 옵니다. 25만이 50만이 되고 연간 600만이 될 수 있는 길이 깔리고 있는데 그 길의 신호등은 여전히 베이징이 주고 있습니다. 2025년 시진핑이 방한했고 비자가 풀렸고 한한령이 해빙 분위기를 타고 있습니다. 언론은 회복이라 쓰지만 이건 회복이 아닙니다. 2016년에 끊었던 배달을 다시 켠 것뿐입니다. 켠 건 베이징이고 다시 끌 수 있는 것도 베이징입니다. K-팝은 10년 사이에 미국과 유럽과 중동으로 시장을 넓혔습니다. 근데 관광은 아직 그 자리. 면세점 계산대 10개 중 7개가 여전히 중국인 전용인 나라. 거기에 25만 개의 택배가 또 쌓이고 있습니다. 업계는 좋아하고 주민은 싫어하고 일본은 비웃고 베이징은 조용히 배달지를 바꿉니다. 그 택배 내일도 올까요?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주소가 또 삭제될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상 뇌강이었습니다.